자, 먼저 강병규 기자. 네. 송영무 장관이 오늘 오전에 전격 JSL을 방문했는데 오늘 좀 분위기가 굉장히 좀 긴장됐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기자들과 같이 국방부 출입 기자들과 함께 이제 판문점을 방문했는데 네. 이제 기자들도 이런 안내를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아군 초소와 적 초소가 붙어 있어서 상당히 안전에 위협된다. 이게 지금 오늘 영상들인 것인 거죠? 예, 지금 보시는 화면이 방금 전에 저희가 들어온 영상들인데요. 예. 이제 지정된 구역을 벗어나면 강력히 통제하겠다라는 말까지 기자들이 들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좀 안전한 곳으로 좀 비껴서 이동을 하려고 하는 건지 자유의 집 옆에 돌계단길이 있는데요. 이게 JSA를 3번씩이나 간 고참 기자들도 처음 가보는 길이라고 합니다. 지금 바로 이 길이? 예, 요 길이요. 그리고 JSA를 집중적으로 취재하는 외신 기자도 한 6번 정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처음 갔던 길이라고. 그러니까 안전한 그런 길을 이용해서 좀 안내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위험 수위가 상당히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런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았다고 현장 기자들이 전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오늘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JS 방문은 관심이 많았습니다. 귀순병사 사건 이후에 처음으로 대한민국의 국방부 수장이 방문하는 자리였기 때문인데요. 자, 노은지 기자. 송 장관이 JSA를 방문했다. 무엇보다 관심인 것은 북한군의 동향 아니었겠습니까? 네. 어땠습니까? 북한군이 당연히 취재진을 비롯해서 송영무 장관이 오니까 나와서 이제 관측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 벌써 저렇게 경계하고 있군요. 네, 지금 보시는 저 지역이 지난번 귀순병사가 지프차를 버리고 이제 도주를 했던 그쪽인데요. 지금 북한군 3명이 와서 둘러보고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속 와서 취재진이 뭐 하나 이렇게 살펴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거의 MDL 코앞까지 와서 우리 취재진을 상당히 자세하게 살펴봤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쌍안경으로 이렇게 뭘 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렇게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뭔가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얼핏 보면 사실 이제 나무 색이랑 비슷한 색이어서 안 보일 텐데 이렇게 나무를 건너두고 쌍안경으로 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사진을 촬영하는 모습까지 저희가 준비를 좀 해봤는데 초소에서 나와서는 그 북한군 한 명이 우리 취재진과 송영무 장관 쪽을 향해서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것까지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보고용으로 좀 찍어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 김 교수님께서는 유엔사에서 근무를 하셨고 정책기획 장교까지 역임을 하셨으니까 오늘 저 북한군의 저런 동태랄까요? 저 움직임들을 보셨을 때 어떤 좀 변화가 있었다라고 직감을 하셨는지요? 어떻습니까? 판문각이라고 왜 북한에 바로 보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계단 높은 데 있어가지고 바로. 예, 맞아요. 예, 거기 이번에 초병 2명이 놀래가지고 뛰어내려왔지 않습니까? 막 뛰어내려오는. 예. 그 건물이 판문각인데 거기에 그 북한군이 군사정지원위원회를 없애버리고 판문점 대표부라는 걸 설치했습니다. 예, 그 판문점 대표부는 바로 평양의 직할 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당의 대남 전선부장의 통제를 받거든요. 거기 제가 있을 때는 이참복 상장, 중장이라고 소장 또는 별 셋이 직접 그 남북 협상도 하고 또 우리 유엔사와 북한 간 장성급 회담도 하고 또 미군 간에는 유해 협상도 하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대좌급 또 이 소장급 대좌라면 우리의 대령이죠? 예, 대령보다는 조금 높고 뭐 준장보다는 비슷하니까 거기는 소좌, 중좌, 상좌, 대좌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런 거는 그 중요한 남측의 그 장관이라든지 또 미측에서 뭐 연합사랑 이런 사람이 보면은 찍어서 바로 보고를 하는 그런 체계가 있는데 북한에도 약 60m 높이의 CCTV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 지역을 다 보고 있고 우리가 이번에 북한 쪽에서 왜 저쪽 민경초소부터 70m 달리는 걸 잡은 거는 우리는 1년 뒤에 2014년부터 70m 높이로 더 고성능 CCTV를 달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김 교수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북한군의 여러 가지 저런 동향을 포착한 것들은 평양 상부에 집보가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강병규 기자. 오늘 저 JSA를 방문한 그 카메라 기자가 촬영한 영상을 보니까 끔찍했던 그 장면이 그 카메라 앵글에 그대로 잡혔더라고요. 네, 이제 건물에 생생하게 총알이 박힌 흔적까지 좀 보였던 건데요. 이 판문각 반대편은 자유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저 지금 동그라미 원이 다 총탄 자국이죠? 예, 이 부속 건물인데 그렇게 5발 정도가 이렇게 벽에 박혀 있었다고 전해져서 기자들이 좀 소름이 돋았다 할 정도로 생생하게 전해왔었고요. 이 옆에 나뭇가지에도 이제 총탄이 스치고 간 흔적이 보였고 그리고 이제 그 건물 받침대 화강암으로 된 받침대에도 이 나무에도 다 흔적이 있군요. 예, 이렇게 거의 꺾여질 듯이 정말 깊숙이 이제 스치고 간 이런 자국도 보일 정도로 상당히 그날의 그런 흔적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 지금 좀 전에 뭐 이렇게 총탄 흔적을 저희가 봤습니다만
그 흔적을 딱 보셨을 때 전문가로서 그때의 그 상황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안 보셔도 대략 그 그림이 그려지실 것 같은데요. 저 총탄 흔적을 보시면서 느낀 점이 어떤 게 있으세요? 저거는 권총탄은 아닙니다. 아, 권총탄은 아니다. 네. 소총탄. 최소한 AK-47나 74 그리고 지금 저 벽에 맞은 거 보면은 약 대개 우리도 5.56mm거든요. 네. 그런 한 5mm 정도 소총탄의 자동 소총탄인데 네. 아까 그 나무를 뚫고 간 거는 네. 되게 기관총 한 7.62mm 정도 되는 그런 아까 나무 하나 크게 크게 달린 거 있었지만 나무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예, 그런 거 봤을 때 그 초기에 그 찝새에서 내렸을 때 초병이 달려왔을 땐 초병이 가진 두 명은 이거. 예, 이거 권총인데 저건 말씀하시는 거죠? 권총 가지고 저렇게 안 됩니다. 네. 예, 저건 상당히 그 구경이 큰 화기로 보입니다. 예,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런 총탄에서도 살아났다는 건 정말 천운이죠, 천운. 천운이다.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이 보면은 권영환 대대장이라고 있었죠. JS 한국 네. 대대장인데 오늘 송영무 장관이 방문했을 때 권영환 대대장이 송 장관한테 무언가 보고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고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상황을 파악하니 적 정원부대는 이제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역 내에 대비가 완전히 갖춰졌다는 걸 제가 확인하고 기순자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도착해서 보니까 이미 상황 아무 애들도 없었다는 거예요. 네, 걔가 살으려고 거기에 탁 빠진 데 들어가 있는 거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낙엽에 잔뜩 덮여 있어서 처음에는 CCTV로 찾는데도 원거리에서는 식별을 할 수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하얀 물체가 있는데 왜 저기서 그걸 빨리 못 봤느냐 하고 질문이 나오게끔 돼 있어. 현장에 이렇게 퍽퍽 빠져 있잖아. 그러니까 북측에서도 안 보이고 남측에서도 안 보이면서 아주 지형적으로 퍽 빠진 그 상태에서 송영무 장관의 저 이야기 중에, 그러니까 그 귀순 병사가 총상을 입고 이제 우리 쪽에 넘어와서 누워있던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 같거든요. 네. 왜 저게 뭐 특징이 있는 거죠? 일단은 CCTV 공개가 된 이후에도 이제 못 찾았다 이런 게 계속 의문이었잖아요. 네. 얼마나 낙엽으로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까. 근데 지금 보시는 저곳인데요. 귀순 병사가 이제 그 남쪽으로 넘어와서 누워있던 곳인데 상당히 밑으로 움푹 파여져 있습니다. 경사가 져 있네요. 경사. 네, 그래서 이제 송영무 장관도 얘기를 했지만 귀순병이 살기 위해서 저렇게 북한군도 찾을 수 없는 푹 파인 곳에 들어갔을 거다. 그래서 북측에서도 볼 수 없었고 우리 쪽 남측에서도 잘 안 보였을 거다. 그런 지형이었다. 이런 설명을 한 거고요. 네. 제가 네. 지금 보니까 저게 배수로네요, 배수로. 배수로요. 예, 배수로에 낙엽이 사서 쑥 들어가니까 이쪽 저쪽 아무도 안 보이고 저건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바람이 불려서 낙엽이 지나간 다음에 그때 CCTV 장면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의문이 풀리네요. 한 16분 동안 전혀 못 찾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예, 그리고 지금 대대장이 보고한 거 보니까 예. 적 증원부대의 동터대 살피고 우리도 전원 배치했나 여부를 보고 작전 대비 태세가 된 다음에 네. 그리고 나서 찾다 보니까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권영환 중령이 이 얘기도 했는데 사실은 이제 CCTV로도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급하게 TOD 장비 열 감지 영상을 가동을 했는데 그게 원래 개성공단을 보는 장비라고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개성공단에서 이제 뭔가 움직임이 있는지 보는 장비인데 워낙 급하다 보니까 그 장비까지 활용을 해서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그 귀순병사를 포착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제 강병규 기자, 이게 네. 저는 좀 궁금했는데, 송영무 장관이요, 이 귀순 사건이 있었던 게 13일이었잖아요. 네. 그 다음날 국회에 나가서는 우리 군의 대응이 좀 정상적이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은 뭐라고 얘기했을까 좀 궁금했거든요. 오늘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요. 대응을 참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말이 했습니다. 바뀐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꾸며낸 말이 아니라 영상도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었는데요. 영상 보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북한군 40발이 발사했는데 그것이 최종적으로 피탄된 것이 우리 쪽 맞죠? 벌적을 맞은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저는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상황입니까? 정상적이지 않죠. 현장 대응은 내가 볼 때, 왜 이렇게 16분간 늦고 이렇게 했는데도 일찍 배치했고, TOD도 안 보이는 사각지대도 TOD가 바로 찾아낸 것도 아주 적절하게 잘 대처가 된 거라고. 여기 와보시니까 이해가 됩니까? 또 외국 기자 오셨다고 했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네. 오늘 이제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지난번 국방위원회 출석했을 때 사고 다음 날에는
우리 군의 대응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인정했는데 그때는 이제 정치권도 그렇고요. 언론에서도 과연 우리는 사격을 안 하고 뭐 했느냐라고 이제 대응하던 때였거든요. 그랬죠. 그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답변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하지만 이제 오늘은 적절하게 잘 대처했다면서 추가적으로 이해되셨냐고 계속 물어보면서 예, 오히려 두둔하는 듯한 그렇습니까? 예, 그런 얘기를 해서 좀 말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송영무 장관이요. 오늘 JSA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뭔가 말 실수를 해서 지금 논란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야 될까? 많은 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데 우리가 영상 한 편을 준비해봤습니다. 영상 보시고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공대집단을 탓지하는 것이 광주 사태를 꼭 하라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광주 사태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때 말에 그때 익숙해서 그런데 광주 민주화운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데 대해서 왜 반응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까? 저 사람하고 상대에서는 그 사람이 아니구나.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것 같은 느낌이지 좀 개탄스럽습니다. 김관진 전 장관 이렇게 석방된 데에 대해서 짧게 소회가 좀 어떻습니까? 소외라기보다는 참 다행이다. 같은 동료로 같이 근무. 식사 자리에서 비교 얘기하는 자리가 없는 건데 식사 전에 얘기와 뉴스가 작은 수 나가죠. 네, 여성들의 미니스커트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좀 부적절한 단어인 것 같은데요, 노은지 기자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듣자마자 좀 기분이 나쁘던데 저기서 미니스커트 얘기가 왜 나오는지 잘 모르겠고요. 일단 국방부는 여기에 대해서 좀 바로 해명을 내놨는데 본인이 약속된 시간보다 좀 예정보다 늦게 도착해서 병사들에게 좀 미안한 마음에 농담을 했다. 그래서 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밝혔는데요. 사실은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송영무 장관 같은 경우는 계속 실수를 했다 번복하고 사과하고 이런 패턴을 반복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실수가 여러 번 반복되면은 평소에 저 사람이 저렇게 생각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말을 좀 할 때 미리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오늘도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굉장히 귀순병사 사건 이후에 국방부 장관이 JSA를 방문한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자리에서 병사들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서 한 얘기라고 하지만 강병규 기자. 네. 식사 전에 이야기를 짧게 하는 게 좋은데 미니스커트도 짧으면 짧을수록 좋은 거 아니냐라는 이 발언 자체는 죄송하다라고 사과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논란은 계속 커질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에서 페미니스트 대통령, 페미니스트 정부를 만들겠다라고 이제 공언한 바가 있었고 이제 여성 차별적인 그런 발언을 좀 조심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사실 이 스치마 얘기가 나오는 것을 여성분들이 보시기에는 일단은 좀 다 100%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발언이고 그런 장소였잖아요. 적절했냐라는 부분에서 논란이 나올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이제 이런 최근의 그런 말실수들, 예를 들면 정부와 약간 엇박자를 내는 그런 말들, 그런 것들이 모두 다시 한번 회자가 되고 두고두고 좀 임기 내에 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송 장관의 말 실수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발언은 두고두고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 교수님께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북한군 기순병사가 왜 지프 차량에서 내려갖고 막 열심히 뛰면서 귀순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근데 북한이 거기에 그 지역에 한 1m 되는 도랑을 팠다면서요? 도랑 파는 장면 한번 보니까 깊이는 거기 파는 병사의 목 부분, 얼굴 부분만 보이는 거 봤을 때 1m보다 더 깊은 것 같아요. 한 1m 50이나 60 정도는 판 것 같고. 지금 저렇게 보면 나무 옆에 고개만 보여요. 네, 머리만 보이니까 되게 저기 근무하면서 1m 70으로 뽑는다고 따지면은 1m 한 50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차 바퀴가 빠져야 될 거 아닙니까? 못 나오게? 그러니까 한 폭은 한 2m 정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사람도 펄쩍 뛰려면 한 번에 못 뛰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용도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저게 이제 전투할 때는 참호라 그래가지고 교통으로 가지고 그 안에 가지고 이렇게 철모를 쓰고 다 이렇게 쏘면은 나는 안 맞고 적은 맞출 수가 있는 아주 중요한 지점이 되는 거죠. 만약에 사태 MDL에서 남북 간에 어떤 총격전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2중, 3중 용도로 쓸 수 있는 거죠. 차도 못 넘어오게 하고 사람도 못 건너가게 하고 저렇게 빠지게. 그렇게 하고 또 총격전이 벌어지면 또 쏠 수 있게. 어쩌면 저 밑에다가 쇠창살 같은 걸 박아놨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1m 되는 저 도랑에 지금 들려지는 얘기는 쇠꼬챙이도 좀 설치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그 장벽을 만들 때
이렇게 새꼬챙이가 뾰족뾰족하게 나와 있는 거에 박힌 거를 그 철판에 박혀 있거든요. 그걸 통째로 갖다 밑에다 놓거든요. 네. 거기에 바로 찔리게. 예, 이제 그런 걸 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72시간 다리 그 그래픽 화면이 혹시 준비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72시간 다리를 통해서 귀순 병사가 지프 차량을 타고 이동을 했는데 거기는 뭐 통문이 노은지 기자 통문이 이미 딱 설치됐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더 이상의 귀순을 막기 위해서. 그렇죠. 예. 사실 저쪽을 아무런 그 이제 검문 없이 지나쳐 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 다리를 폐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저기도 이제 문으로 막아놓으면 아하. 뭐 무단으로 이제 지나가는 차를 다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통문을 새로 설치한 것으로 이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노은지 기자, 지금 들려지는 얘기는 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이 귀순병사 사건 이후에 우리가 대북 방송하잖아요.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는데 이 귀순병사 소식을 북한의 확성기 방송을 통해서 그게 전파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까? 네, 새롭게 들어온 소식인데 예. 대북 확성기 방송으로 오청성 병사의 소식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북한에서 이 오청성 병사 귀순에 관해서 아무런 입장이 반응을 안 나온 게 내놓고 없어요. 있죠. 네, 반응을 내놓지 않고 그리고 지금 저기 JS 지역에 근무를 했던 북한군은 다 외곽으로 빠진 것으로 보인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었는데 그런 식으로 사건을 은폐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북 네. 확성기 방송이 사실은 상당히 신경을 쓰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특히 이제 김정은이 확성기 방송에 좀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였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2015년 여름에 목함지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랬죠. 그때 이제 이걸 응징하기 위해서 우리 군이 11년 만에 확성기 방송을 재개를 했었는데 그때 뭐 확성기 쪽을 향해서 고사포를 좀 난사하고 이런 식으로 상당히 격렬하게 반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제가 하나 보충 설명드리면 북한군이 그 전 부대를 전부 전진 배치했습니다. 한 120만 중에 85만, 90만 명이 약 그 휴전선으로부터 25km 이내에 있는데 다 전진 배치시켰어요? 예, 예. 우리 확성기가 고종식 이동 확성기가 약 25km니까 전진 주력 부대가 다 우리 확성기 방송을 들을 수 있는 거리에 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더더욱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더 그만큼 이제 잘 들릴 수 있는 어떤 그렇죠. 상황이 된 거니까요. 네, 네, 네. 자, 저희가 아마 이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북 방송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쪽에서 하는 건 대북 방송이고 북한에서도 우리 쪽을 향해서 대남 방송을 합니다. 맞불 방송을 하는 거죠. 우리 대북 방송이 잘 들리지 않기 위해서 교란을 피는 건데 그 대남 방송을 하던 그 요원이 있습니다. 귀순한 사람이 있죠. 주승현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목소리를 저희가 잠시 준비해봤습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좀 어려서 비무장에서 군인 생활을 해서요. 그 노래 쪽에 관심이 많았어요. 한국에서 이제 7080 하면 옛날 노래라고 하는데, 근데 북한 쪽에서는 멜로디가 굉장히 친숙하거든요. 7080이. 근데 멜로디가 굉장히 친숙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았고. 네, 주승현 교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주승현 교수가 25분 만에 노은지 기자, DMZ에서 근무하던 북한군 병사였는데 25분 만에 사실 귀순해서 굉장히 화제를 모았던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랬죠. 저분이 이제 귀순을 한 게 2000년대 초인데 사실은 거의 뭐 최초였어요. 그리고 맞아요. 저분이 조금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사실은 이번에는 조금 총상을 입고 조금 뭔가 총격전이 벌어지면서 왔는데 상당히 조금 25분간이나 좀 이렇게 좀 어렵게 귀순을 한 그런 상황이어서 네. 상당히 화제를 모았었고 그리고 이제 북한군 귀순한 사람 중에는 처음으로 박사 학위를 받아서 화제가 그래요? 되기도 했었던 그런 알겠습니다. 사람입니다. 주승현 교수의 목소리를 들어봤고요. 북한의 요즘에 그 내부 사정이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뭐 귀순 병사 사건 이후에 느닷없이 뜬금없이 이 판문점 관련된 영상물들을 계속 내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의도가 있어 보이죠? 먼저 그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이곳에 어버이 소령님의 친필비를 세우게 했다고 하시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교시하셨습니다. 분열의 상징 판문점을 자주 통일의 새 시대 속에 통일의 상징으로 대기하실 크나큰 웅지를 한가슴에 안으신 줄 그날엔 누구도 몰랐습니다. 적들의 무모한 군사적 도발 책동으로 하여 어느 순간에 총포성이 울릴지 모를 최대의 열점 지역인 판문점을 시찰하신 경의하는 김종은 원수님. 근데 교수님, 저는 재밌는 것이 저렇게 뭐 영상을 공개하는데요. 북한 내부 매체로는 공개 안 해요.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TV는 북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매체인데 그런 매체가 아니라 해외에 선전하는 매체를 통해서 판문점 영상을 저렇게 지금 지속적으로 내보내고 있단 말이죠. 의도가 뭘까요? 그 우리 민족 계리는 예. 그 통일전선부에서 직접 운영 통제를 하는데 이 선전, 홍보, 교란용입니다. 예, 이만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인이
판문점을 중시한다. 네. 예, 또 안으로 들어가도 판문점 안에 있는 벼서도 김일성 한번 다녀가면 뭐 고기가 나오고 막 그런다지 않습니까? 김정은이만 다녀가도 예. 악수만 하면서 손도 안 씻는다 그리고 네. 그 정도 적이니까 역대에 걸쳐서 거기를 친필로 이렇게 써놓기도 하고 그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이다. 그러니 예. 앞으로 더 이제 귀순병사는 없을 것이다. 뭐 그 너무 귀순 올 것 같지 뭐 대비하지 마라. 예. 뭐 그런 거 사전에 차단하는 거죠. 예, 그렇군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협상도 하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대좌급 또 이 소장급 대좌라면 하면 우리의 대령이죠? 예, 대령보다는 조금 높고 예. 뭐 준장보다는 비슷하니까 거기는 소좌, 중좌, 상좌, 대좌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런 거는 그 중요한 남측의 그 장관이라든지 예. 또 미측에서 뭐 연합사랑 이런 사람이 보면은 예. 찍어서 바로 보고를 하는 그런 체계가 있는데 북한에도 약 60m 높이의 CCTV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 전 지역을 다 보고 있고 우리가 이번에 북한 쪽에서 왜 저쪽 민경초서부터 70m 달리는 걸 잡은 거는 네. 우리는 1년 뒤에 2014년부터 70m 높이로 더 고성능 CCTV를 달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뭐 김 교수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북한군의 여러 가지 저런 동향을 포착한 것들은 평양 상부에 집보가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강병규 기자. 네. 오늘 저 JSA를 방문한 그 카메라 기자가 촬영한 영상을 보니까 끔찍했던 그 장면이 그 카메라 앵글에 그대로 잡혔더라고요. 네, 이제 건물에 생생하게 총알이 박힌 흔적까지 좀 네. 보였던 건데요. 이 판문각 반대편은 자유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저 지금 동그라미 원이 다 총탄 자국이죠? 예, 이 부속 건물인데 그렇게 5발 정도가 이렇게 벽에 박혀 있었다고 전해져서 기자들이 좀 소름이 돋았다 할 정도로 생생하게 전해왔었고요. 네. 이 옆에 나무가지에도 이제 총탄이 스치고 간 흔적이 보였고, 예. 그리고 이제 그 건물 받침대, 화강암으로 된 받침대에도 이 나무에도 총탄이 다 흔적이 있군요. 예, 이렇게 거의 네. 꺾여질 듯이 정말 깊숙이 이제 스치고 간 이런 자국도 보일 정도로 상당히 그날의 그런 흔적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속 와서 취재진이 뭐 하나 이렇게 살펴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거의 뭐 MDL 코앞까지 와서 우리 취재진을 상당히 자세하게 살펴봤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쌍안경으로 이렇게 뭘 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렇게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뭔가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얼핏 보면 사실 이제 나무 색이랑 네. 비슷한 색이어서 안 보일 텐데 이렇게 나무를 건너두고 쌍안경으로 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예. 그리고 사진을 촬영하는 모습까지 저희가 준비를 좀 해봤는데 초소에서 나와서는 그 북한군 한 명이 그 우리 취재진과 송영무 장관 쪽을 향해서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것까지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보고용으로 좀 찍어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그 우리 김 교수님께서는 유엔사에서 근무를 하셨고 정책 기획 장교까지 역임을 하셨으니까 오늘 저 북한군의 저런 동태랄까요? 저 움직임들을 보셨을 때 어떤 좀 변화가 있었다라고 직감을 하셨는지요? 어떻습니까? 그 판문각이라고 왜 북한에 바로 보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계단 높은 데 있어가지고 바로 예, 맞아요. 예, 거기 이번에 초병 2명이 놀래가지고 뛰어내려왔지 않습니까? 막 뛰어내려오는 예, 그 아, 건물이 예. 판문각인데 예. 거기에 그 북한군이 군사정지원위원회를 없애버리고 판문점 대표부라는 걸 설치했습니다. 예, 그 판문점 대표부는 바로 평양의 직할 통제를 받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의 대남 전선부장의 통제를 받거든요. 예. 거기 제가 있을 때는 이참복 상장, 중장이라고 소장 또는 별 셋이 직접 그 남북 협상도 하고 예. 또 우리 유엔사와 북한과 장성급 회담도 하고 네. 또 미군 간에는 유엔 자, 먼저 강병규 기자. 네. 송영무 장관이 오늘 오전에 전격 JSA를 방문했는데 오늘 좀 분위기가 굉장히 좀 긴장됐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기자들과 같이 국방부 출입 기자들과 함께 이제 판문점을 방문했는데 네. 이제 기자들도 이런 안내를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아군 초소와 적 초소가 붙어 있어서 상당히 안전에 위협된다. 이게 지금 오늘 다 오늘 영상 드린 것인 거죠? 예, 지금 보시는 화면이 방금 전에 저희가 들어온 영상들인데요. 예. 이제 지정된 구역을 벗어나면 강력히 통제하겠다라는 말까지 기자들이 들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좀 안전한 곳으로 좀 비껴서 이동을 하려고 하는 건지 자유의 집 옆에 돌계단길이 있는데요. 이게 JSA를 3번씩이나 간 고참 기자들도 처음 가보는 길이라고 합니다. 지금 바로 이 길이? 예, 요 길이요. 어. 그리고 JSA를 집중적으로 취재하는 외신 기자도 한 6번 정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처음 갔던 길이라고. 그러니까 안전한 그런 길을 이용해서 좀 안내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위험 수위가 상당히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런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았다고 현장 기자들이 전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오늘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JS 방문은 관심이 많았습니다. 귀순병사 사건 이후에 처음으로 대한민국의 국방부 수장이 방문하는 자리였기 때문인데요. 자, 노은지 기자.
송 장관이 JSA를 방문했다. 무엇보다 관심인 것은 북한군의 동향 아니었겠습니까? 네. 어땠습니까? 북한군이 당연히 취재진을 비롯해서 송영무 장관이 오니까 나와서 이제 관측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 벌써 저렇게 경계하고 있군요. 네, 지금 보시는 저 지역이 지난번 귀순병사가 지프차를 버리고 이제 도주를 했던 그쪽인데요. 지금 북한군 3명이 와서 둘러보고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살으려고 거기에 푹 빠진 데 들어가 있는 거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낙엽에 잔뜩 덮여 있어서 처음에는 CCTV로 찾는데도 원거리에서는 식별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하얀 물체가 있는데 왜 저기서 그걸 빨리 못 봤느냐 하고 질문이 나오게끔 돼 있어. 현장에 이렇게 퍽퍽 빠져 있잖아. 그러니까 북측에서도 안 보이고 남측에서도 안 보이면서 아주 지형적으로 푹 빠진 그 상태에서. 송영무 장관의 저 이야기 중에, 그러니까 그 귀순병사가 총상을 입고 이제 우리 쪽에 넘어와서 누워있던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 같거든요. 네. 왜 저게 뭐 특징이 있는 거죠? 일단은 CCTV 공개가 된 이후에도 이제 못 찾았다 이런 게 계속 의문이었잖아요. 네. 얼마나 낙엽으로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까. 근데 지금 보시는 저곳인데요. 귀순병사가 이제 그 남쪽으로 넘어와서 누워있던 곳인데 상당히 밑으로 움푹 파여져 있습니다. 경사가 져 있네요. 경사가. 네, 그래서 이제 송영무 장관도 얘기를 했지만 귀순병이 살기 위해서 저렇게 북한군도 찾을 수 없는 푹 파인 곳에 들어갔을 거다. 그래서 북측에서도 볼 수 없었고 우리 쪽 남측에서도 잘 안 보였을 거다. 그런 지형이었다. 이런 설명을 한 거고요. 네. 제가 지금 보니까 저게 배수로네요. 배수로. 배수로요? 네, 배수로에 낙엽이 사서 쑥 들어가니까 이쪽 저쪽 아무도 안 보이고 저건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바람이 불려서 낙엽이 지나간 다음에 그때 CCTV 장면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의문이 풀리네요. 한 16분 동안 전혀 못 찾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예, 그리고 지금 대대장이 보고한 거 보니까 적 증원부대의 동터대 살피고 우리도 전원 배치한.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 지금 좀 전에 뭐 이렇게 총탄 흔적을 저희가 봤습니다만 그 흔적을 딱 보셨을 때 전문가로서 그때의 그 상황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안 보셔도 대략 그 그림이 그려지실 것 같은데요. 저 총탄 흔적을 보시면서 느낀 점이 어떤 게 있으세요? 저거는 권총탄은 아닙니다. 권총탄은 아니다. 네. 소총탄. 최소한 AK-47이나 74 그리고 지금 저 벽에 맞은 건 보면은 대개 우리도 5.56mm거든요. 네. 그런 한 5mm 정도 소총탄의 자동 소총탄인데 아까 그 나무를 뚫고 간 거는 되게 기관총 한 7.62mm 정도 되는 그런 아까 나무 하나 크게 크게 달린 거 있었지만 나무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그런 거 봤을 때 그 초기에 그 찝채에서 내렸을 때 초병이 달려왔을 땐 초병이 가진 2명은 이거. 권총인데 저건 권총 가지고 저렇게 안 됩니다. 저건 상당히 그 구경이 큰 화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총탄에서도 살아났다는 건 정말 천운이죠, 천운. 천운이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 보면은 권영환 대대장이라고 있었죠. JS 한국 대대장인데 오늘 송영무 장관이 방문했을 때 권영환 대대장이 송 장관한테 무언가 보고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고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상황을 파악하니 적 정원부대는 이제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역 내에 대비가 완전히 갖춰졌다는 걸 제가 확인하고 진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때 도착해서 보니까 이미 상황을 아무 애들도 없었다는 거예요. 네. 제가